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0월 16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급 쓰기 파트 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급 쓰기 일부분에서 고득점 비법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마지막 주요 어휘의 의미 및 용법을 통한 문제 풀어보는 그런 방식들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쓰기 일부분 문장을 완성하실 때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의 해석대로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평소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거와 같이 중국어의 기본 어순에 맞춰서 여러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요즘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어순을 묻긴 하지만요. 단순하게 정말 그냥 기본 어순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동사와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 호응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휘적인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었던 그런 동사들은요. 목적어, 호응 구조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어법은요.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요한 어법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2016년도 하반기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본 어순 플러스 호응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금 어법을 묻는 문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받자문이라든지 빼이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조념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주요 어휘의 의미 및 용법을 이해를 하는 거고 우리가 HSK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의미를 내가 회화해서 적용해서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해서 쓰기 일부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 오늘 저랑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어휘 1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정리하는 그런 어휘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정리하는 단어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정의죠. 여러분, 정의는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여기서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딱 쳐주시고요. 자, 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냐면 메이요랑 같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정메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아요? 정라이 메이요와 같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정라이라는 부사의 용법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정라이라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메이요라는 부정부사랑 같이 와서 동사 나와주고 경험을 나타내주는 꾸어랑 자주 호응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5급에선 정라이 메이요가 어떤 단어로 바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정의라는 부사로 바꿔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뭐한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从未迟到过 지금까지 지각한 적이 없다. 이어서 从未见过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사니까 목적어 수반에서 这样的人 이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요 从未 지금까지 여태껏 자, 이 단어 볼게요. 接触 자, 지에추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그죠?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지에추고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지아위 교육이라는 这个领域 이 영역, 이 분야를 내가 접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의미 보시고 정의라는 거 부사니까 동사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고 뒤에 경험을 나타내준 꾸어랑 같이 호응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출 어휘를 가볼게요. 자, 여러분 까이입니다. 자, 까이는요 크게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사, 즉 조동사로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 어떤 당위를 나타내 줄 때 쓸 수 있죠.
우리 수업을 해야 하는 거죠. 该上课. 그죠?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단어에 따른 별표 하나만 쳐볼게요. 이 의미에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두 번째는 대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이, 저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죠?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간단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回家라는 건 무슨 뜻이죠?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该回家了.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몇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죠? 첫 번째 의미로 쓰였죠. 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조동사적인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公司라는 건 명사로서 회사가 되는 거고요. 구어는 역시 명사로서 구어지야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명사랑 같이 결합되는 까이는 대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그쵸? 이, 저, 우리가 알고 있는 这 혹은 这个라는 의미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출 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该国, 즉 这个国家, 이 나라는 그다음 요 개사입니다. 요라는 개사도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라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누가 있냐면 주체자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주체자. 자, 두 번째는요, 구성 요소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개사라는 건 여러분 요거 하나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그쵸?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무슨 구를 만들어준다? 개사구를 만들어서 뒤에 누구를 꾸며줘야 돼요? 수어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거. 자, 주체자로 쓰였을 때 해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쵸? 누구누구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구성 요소로 쓰였을 땐 무엇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몇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볼게요. 多个 많은, 岛위는 바로 뭐죠? 섬이 되는 거죠. 많은 섬들로 组成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죠? 두 번째, 구성 요소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까이가 단독으로 나오고 뒤에 명사, 구어라든지 공스 회사라든지 이런 명사의 어휘가 보이면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번째 기출 어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EDR입니다. EDR은 HSK 처음 시작했을 때요, 3급부터 굉장히 많이 봤던 어휘인데, 우리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기도 해요. 학생들이 의외로 EDR의 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5급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EDR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약간 어떤 수량의 적음을 나타내 줄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형태를 쓸 수가 있냐? 형용사라든지 동사, 심리동사 뒤에 붙어서요, EDR이 나오면 조금 동사하다, 약간 동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요즘 어때? 망이디야. 조금 바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얘는 비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예전보다 평소보다 조금 바빠.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형용사 뒤에 붙어서 조금 형용사하다, 비교의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동사 뒤에 EDR이 붙여서의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약간의 목적어, 즉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이 명사의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 줄 때 쓸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즉 find이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en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소금을 넣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5급에서 조금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이고요. 우리 마지막 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강조해주고 싶어요. 강조할 때 조금도 뭐하지 않아, 조금도 뭐하지 않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누구 쓸 수 있다더라? EDR 쓸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즉 EDR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다. 파, 여기서 파는 무슨 뜻입니까? 무섭다, 두렵다라는 거죠. 즉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HSK 5급 어때요?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EDR 예쁘난, 즉 형용사를 강조해 줄 때 EDR 예쁘 형태로 쓸 수 있다더라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 기출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这条 이 한 벌에 牛仔裤 청바지는,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뒤에 거 볼게요. EDR 예쁘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结实 뒤에 건 경성으로 읽으시고요. 结实는 무슨 뜻입니까? 튼튼하다, 단단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조금도 튼튼하지 않다, 조금도 견고하지 않다. 즉 结实라는 형용사를
강조해 줄 때 이디알의 용법을 쓸 수 있다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죠? 그 다음 네 번째를 가서 기출어휘 한번 가볼게요. 자, 칭기입니다. 예전에 출제가 되고 요즘에 조금 나오지 않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랑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칭이는 부사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함부로. 두 번째, 쉽게, 좀처럼이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용법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칭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그죠? 동사수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비아오, 타이라는 건 뭐죠? 의견을 표하다, 표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야? 함부로 의견을 표하다라는 건데 칭의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뿌라는 부정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조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칭의가 나오고 동사를 수반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 따라서 뿌능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칭의 함부로 表态 의견을 표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우리 항상 부사어의 어순을 잡을 때 부족하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보면 부사가 나오고요. 조동사가 나오면 부사의 위치는 어디 와줘야 돼요? 당연히 앞으로 빠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부사로 우리 따로 정의를 한 시간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칭기라는 이런 부사는 누구랑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줘야 된다. 그죠? 동사랑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칭기가요. 뒤에 뿌라는 부정부사랑 같이 와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습니다. 쉽게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쉽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자, 生气라는 동사 집어넣어서 칭기不生气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한절기 여러분 감기에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건강해서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칭이 뿌 감마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부여 뭐뭐하지 마세요. 칭기 함부로 제멋대로否定이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그죠?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否定自己 자신을 함부로 부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칭기 용법을 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출어휘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끈번이죠. 끈번이라는 건 비단 쓰기 일부분에서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급 독해 일부분 빈칸에 적합한 어휘 집어넣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끈번은 전혀, 도무지, 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의 특징은 바로 뒤에 누구랑 자주 호응한다, 뿌 아니면 메이와 같은 부정부사랑 같이 호응을 해서요. 부정의 의미를 더 강조해 줄 때 쓸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어휘의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끈번 전혀 不知道 모른대요. 这件事 이를 모릅니다. 전혀 이 일을 몰라요. 두 번째 가볼게요. 根本没听说过. 자, 听说过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이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부정의 의미를 강조해 줄 때 根本不根本没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출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타 그는요. 根本 전혀 不像 부샹, 여러분 샹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그죠? 닮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볼게요. 부샹, 뭐뭐와 같지 않습니다. 80岁다 80세인 라오렌 노인 같지 않다. 굉장히 젊어 보여서 그는 전혀 80세 노인 같아 보이지 않아. 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끈번은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 뿌랑 결합할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기출어휘 여섯 번째를 가볼게요. 자, 쯔입니다. 여러분, 쯔이라는 건 명사로서 무슨 뜻이냐? 몇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쯔이라는 이 어휘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장 맨 뒤에 와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주밍은 무슨 뜻이죠? 유명하다라는 거죠. 유명한 作家 작가인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하면 쯔이 문장 맨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는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하면 他是我们班学生之一 문장 맨 뒤에다가 之一 붙여줄 수 있다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나왔던 기출 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장청 만리장성은世界세계 7대奇迹 7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뭐뭐 주의 문장 맨 뒤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기출어휘 7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샤유. 여러분, 샤유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잘하다, 무엇에 능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보세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잘한다라는 거니까 샤유는 일반적으로 뒤에 무엇을 잘하는지 동사를 수반할 수 있고요. 동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뒤에 누구를 또 달고 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목적어를 달고 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저희 파고다 학생들 여러분 뭘 잘해요? 우리 중국어 말하는 거 잘합니다. 그죠? 중국어 말하는 것에 능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작문할 수 있어요? 샤니, 슈어, 하니 그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예문 간단하게 볼게요. 자, 샤니 무엇을 잘하다. 찌아오지라는 거 무슨 뜻이죠? 교류하고 막 교제하고 그죠? 교류에 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샤니 무엇을 잘하다. 뭘 잘하는 거예요? 제주의 동사로서 뭐죠? 해결하다. 원티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단어가 쉬 동사로서 필요하다. 뭘 필요로 하냐? 샤유 무엇을 잘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뭘 잘해야 돼요? 이용하다. 무엇을? 自身优势 자신의 우세를 그죠? 우세를 이용하는 것에 능해야만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어서 우리 자, 지금까지 저랑 이제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던 기출 어휘 7개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출 문제인데 우선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998년 1998년이죠. 자, 시간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 분명히 뒤에 있는 단어 중에서 시간과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단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슈위죠. 여러분 위에다가 개사 표시 하나만 해주세요. 자, 요거 저랑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위가 나오면 요거 품사가 뭐라고요? 개사입니다. 그죠? 혼자 못 써요. 위라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어휘들과 같이 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든다. 그럼 개사구가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수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수러를 꾸며줘서 이거 무슨 어 역할하는 겁니까? 부사어 역할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동사 뒤에 위가 시간, 장소랑 같이 와서 보충해준 성분 무슨 어 역할하는 것도 묻는다? 보어 역할하는 것도 묻는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여러분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쵸? 무슨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해요. 왜요, 여러분? 자, 만약 보어 역할을 하려면 여기 동사가 있어야 되는 책이라는 누가 보이나요? 명사가 보인다라는 건 얘가 그쵸? 보어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더라 라고 분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위부터 개사구 열고 닫아주시고요. 이어서 추반이죠. 추반은 동사로서 뭐죠? 출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아까 정리했던 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까이가 조동사로서 쓰이면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출판해야만 한다. 예, 그의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 까이가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까이슈 이 책은 예, 그의.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거 뭘로 쓰였는지를 밑에 풀이 과정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1단계 누구를 먼저 찾자? 수러를 먼저 찾겠습니다. 여기서 수러는 누가 되는 거죠? 출판하다가 수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우선 위가 개사입니다. 그럼 위라는 아이는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즉 1998년도랑 같이 결합해서 무슨 구? 개사구. 그럼 개사구가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출판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 보세요, 여러분. 책 하나 남았고 까이라는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로 쓰인 거죠? 까이는? 그쵸? 거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위치를 시켜줘서 까이슈 이 책은 즉 쭈어번슈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뭐가 될까요? 시작. 까이슈 유 1998년 출판. 이 책은 1998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하면 그가 되는 거고 여러분 따는 동사가 되는 거고 찌아오따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류를 하다, 왕래를 하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샤유 아까 우리 정리했던 단어 무엇을 잘하다, 무엇에 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위는 여러분 자, 위는 요것도 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계사입니다. 그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끈이랑 똑같게만 생각합니다. 그럼 계사가 나왔다는 거, 계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위가 계사니까 런이란 명사랑 와서 무슨 구? 계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구조를 표시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샨이라는 이 어휘적인 용법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러 찾아보겠습니다. 수러는 동사 수러 혹은 혀유사 수러. 혀유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수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따지하다, 교류하다, 왕래하다 수러 될 수 있고 샨이도 무엇을 잘하다 수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개 먼저 체크해 주시고 자 보세요. 계사구가 보이면 연결해서 수러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위부터 렌까지가 계사구구나. 그럼 사람과 잘하다, 능하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람과 뭐 하는 거죠? 그쵸? 따지하다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 문장에 여러분 전체 수로는 딱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정리했던 그쵸? 샨위 능하다 무엇을 잘하다 무엇을 잘한다고요? 위는 따지하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타 주어 앞으로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시고요. 끝에 마침표 찍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쯔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정리했어요, 여러분. 쯔이가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하자? 그죠? 문장 맨 뒤로 보내자. 자, 보겠습니다. 밍싱. 자, 밍싱하면 뭐죠? 스타. 그죠? 연예인 스타가 되는 거고요. 타, 그는 시이다. 구조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내가 이 단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차이팡 시작. 차이팡. 그죠? 차이팡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취재하다, 인터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내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 더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더 나왔습니다. 누구랑 결합? 명사랑 결합.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러입니다. 수러 여러분 누가 되는 거죠? 시가 수러가 되는 거고. 그죠? 보세요. 그럼 시가 수러가 되는 거니까 동사 수러니까 목적어 수반해줘야 돼요. 그럼 그는 시이다. 뭐라는 거죠? 밍싱 스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스타라는 거예요? 내가 자이팡구어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스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쯔이 어디에다 위치시키시면 된다고요? 문장 맨 뒤에다가 보내자. 여기 붙여주시면 돼요. 자,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他是我采访过的明星之一. 그는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랑 5급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주요 어휘의 용법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5급에 여러분 기본 어순 묻는 문제 당연히 나오죠. 근데 단순하게 기본 어순만을 묻는 것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호응 구조를 묻는 문제도 있고요. 또 쯔이라는 단어라든지 샨위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묻는 문제도 접목해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주요한 어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월 16일 시험 가기 전에요. 우리 방금 정리했던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시고요. 또 그 외에 시험에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주요한 어휘들은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